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베스 도적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의 변화와 혁신을 온몸으로 느끼는 곳이 있다면 그곳은 바로 대학일 것입니다. 대학은 현재 이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또 새로운 시대의 과제와 맞닥뜨려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또 개별 대학은 특성화나 경쟁력 강화라는 과제와 만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고등 직업 교육의 기치를 들고 우리 전문대학들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이 시음입니다. 오늘은 따라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이시고 또 인천재능대학교 총장이신 이기우 회장을 모시고 변화하는 전문대학 또 진행해야 될 앞으로 대학 변화의 방향점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갑에서 을로 가셨습니다. 예. 이거 뭐 시쳇말이 되겠습니다. 예. 이제 교육정책 나중에는 또 우리 국가 전체의 네. 정무를 지휘하는 자리에 계셨었는데 네. 이 대학의 위치는 가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이 이제 공직에 있으면서 이제 38년 동안을 말씀하시는 대로 갑의 위치에 있었습니다만은 네. 교육 현장에 가서 직접 교육을 경영해 보니까 정말 보람이 있고 행복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최근에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전체 그 전문 대학 교육협의회를 이끌고 계시는데 네. 지금 현안 과제를 가장 이 피부로 느끼는 건 어떤 문제가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가 이제는 그동안의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온 병폐 때문에 학력 위주, 그러니까 학벌 중심 사회로서 좀 이어져 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능력 중심 사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이 전문대학의 역할이 능력 중심 사회를 뒷받침해주는 가장 효율적인 매체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또 개별 그 회원 대학을 들여다보면 위치도 다르고 재단 형편도 다르고 또 과외 현실도 다르고 할 텐데 전체를 묶어내는 협의회 회장으로서는 이 정책에 대한 방향을 어디에 두고 계시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전문대학은 그야말로 특성화하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성화한다는 것 자체가 잘할 수 있는 것, 또 제일 잘 하고 있는 것을 특성화해가지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무엇보다도 이 학생 수가 급감하는 이런 시기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전문대학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특장이 있는 그런 특성화 대학으로 탈바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 과정에서 140개 대학의 총장님들과 같이 힘을 합쳐서 정말 경쟁력 있는 전문대학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이 저에게 부여된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연임이 되셨는데 이 140개 대학의 그 다양하고도 또 그 좀 어려운 과제들을 해결해 내셔야 되는데 회원들의 요구사항은 주문사항은 주로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예, 사실은 이제 제일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2023년이 되면은 고등학교 졸업생이 40만 명밖에 안 됩니다. 지금 이제 현재 고등교육의 정원이 56만 명이거든요. 네. 현재의 그 대학 진학률을 가지고 카운트를 한다면은 70%가 대학을 간다고 하는 경우에 28만 명이 진학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현재 정원에서 28만 명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가장 절박한 현장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이러한 대학의 변화를 어떻게 하면은 슬기롭게 헤쳐나가고 또 특성화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부분에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좋은 전문대학을 만들어보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해오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하나 직구를 좀 날려야 되겠습니다. 그럼 회장님, 우리 전문대학에 감원 없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건 안 됩니다. 예, 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이 감언이라고 하는 것은 표현을 막 그렇게 말씀하시지만은 따지고 보면은 거품을 없애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거품을 없애는 가장 중요한 길이 대학의 구조조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4년제 일반 대학이나 전문대학이나 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 몸체에서 좀 체중 조절도 하고 거품을 빼야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일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학들의 그동안의 그 자구 노력이나 미래를 위한 그 개별적인 대처들은 어떻다고 평가하십니까? 그래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대학의 문을 열면은 학생이 없어서 대학을 경영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시기에는 어떻게든 대학을 가고자 하는 그런 욕구를 가진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마음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대학의 문을 많이 만들었던 것이 지금에 와서는 크게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에 정부가 이제 이 전문대학 육성 사업 시행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제 의뢰 입장에서 그걸 지켜보셨을 텐데 네. 대학의 현실이 잘 반영된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는 제대로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학벌 중심 사회에서 능력 중심 사회로 가면서 그야말로 전문대학이 경쟁력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전문대학의 특성화를 하고 또 사실 전문대학이 옛날의 전문대학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그냥 2년제로서 전문대학이었지만은 네. 이제는 수업연한이 2년 또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호과의 경우에는 4년으로 되어 있고요. 학위과정도 있고. 예, 그리고 또 어떤 그 학과에 대해서는 전공 심화 과정이라 해가지고 학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두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전문대학은 그만큼 달라졌다. 요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우리가 하나의 그 전문대학의 어떤 강화 내지는 또 이 그 정비 과정에서 학교들이 이렇게 뭐 통합되거나 그런 계획도 염두에 두고 계십니까? 물론이죠. 그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대학을 이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93%가 사립대학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립대학을 설립하는 설립자나 지금 경영을 하고 있는 경영자 입장에서 보면은 모든 재산을 거기에 다 쏟아부었고 정성을 기울였기 때문에 자기 자신들의 뭐 진로하고 관계없이 그 애정을 쏟고 싶은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네. 사실상 구조개혁에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정부나 국회 차원에서 이 구조개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퇴출 경로를 만들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지금 이제 이 방송을 보는 많은 학생들이나 학부모들 중에는 전문대학의 변화가 이 시대에 맞다 해서 우리 아이들을 또는 본인이 가고 싶다 이렇게 마음 먹었다가 학교가 없어지면 어떡하느냐 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어떤 형태로든 교육 기반은 계속 만들어 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들이 뭐 협의회 차원에서도 또 정부에서나 생각하고 있는 것은 결국 좋은 환경의 대학을 만들어주는 것은 이 학생들에게 바람직한 일이거든요. 학생들이 좋은 교육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이 국가나 또 협의 차원에서 우리가 기울여야 될 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구조개혁을 통해 가지고 좋은 대학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나오셨으니까 이번에 그 전문대학 육성화 그 기반 위에서 구체적으로 전문대학 진학을 앞둔 사람들에게 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좋아질 거고 어떻게 달라진다 하고 한번 좀 말씀을 하시죠. 사실 너무 국민들이나 학생들이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대학 무조건 지금 이제 대학만 가면은 그야말로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기대 때문에 무조건 학벌주의에 만연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이제 무엇을 잘 해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런 관점에서 네. 출발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관점에서는 전문대학이 정말 거품없이 정말 잘 해낼 수 있다. 이제는 4년제 대학을 가지 못해서 전문대학을 온다 하는 건 이제 이미 많이 달라졌습니다. 어느 일반 대학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네. 그 대학에 들어온 학생의 31%가 전문대학에 다시 가고 싶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만큼 이제 전문대학이 취업률도 높고 또 사회에 나가서 인정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좋은 대학이다 하는 인식이 많이 되고 있다 하는 증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회 자료를 보니까 예. 전문대학생 해외 진출 촉진 이런 방안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겁니까?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이 산업사회 또 예. 이제 직업 세계가 이 국내에서 이렇게 그 취업할 수 있는 길이 많이 한꺼번에 늘어나질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세계 시장을 겨냥해 가지고 그야말로 경쟁력 있는 이 인재를 키워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 재학생들이 전문대학을 졸업하면은 해외 취업할 수 있는 당당하게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주는 것이죠. 제가 지금 현재 재직하고 있는 인천재능대학교의 경우에는 2008년도에 호텔 예식조리과를 만들어서 아시다시피 두바이에 있는 7성급 호텔 버즈 알 아랍 호텔 유명한 호텔 아니에요? 거기에 벌써 6명이나 취업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뭐 대사관을 비롯한 유명 취업처에 39명이나 진출해 있습니다. 그만큼 결국은 전문대학 현장에서 잘 키우면은 네. 세계적으로 우수한 기업에도 취업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장점 한류 이 직업인의 한류를 우리가 좀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외국에 있는 유학생들이 한국의 우수한 분야에 유학을 와서 직업인으로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 육성책 안에 세계로 프로젝트가 중심적인 역할을 앞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특성화 전문대학 100개 학교를 육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 이 정도가 육성 대상이 되면 회원사 중에 상당수가 해당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회원학교. 지금 현재 한 139개 대학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100개 대학을 이제 그 특성화 전문대학으로 하겠다 하는 것은 그 특성화 전문대학 100개 속에는 평생직업교육대학 16개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은 84개가 되겠습니다. 네. 84개 정도는 뭐 적당한 수준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명장대학원, 산업기술 명장대학원도 이제 설치하는 그 법적 기반이 섰습니까? 예, 그 관련된 법안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을 1년에서 4년으로 하겠다 하는 거 산업기술 명장대학원 이런 부분들은 법률에 근거해야 되기 때문에 고등교육법이 지금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법안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데 얼마 안 있으면은 아마 그 법안이
통과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산업기술명장대학원도 이리 뭐 석사 과정은 하지만은 많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한 4군데 정도 만들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뭐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일반 대학들도 나름대로 뭐 특성화 등등의 노력을 할 텐데 또 일반 대학과 또 크게 봐서 차별화 범주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건 어떻게 설정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저희들은 이제 전문대학은 일반 대학은 몸체가 크기 때문에 이 변화하는 시기에 이 변화를 이렇게 맞추기가 좀 힘듭니다. 거기에다가 또 구성원들의 그 생각들이 변화에 대해서 빨리 우리가 바꿔줘야 된다. 결국은 그건 뭐냐면은 산업 현장하고 이 대학의 구성원들하고 밀접한 그런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4년제 일반 대학하고 전문 대학하고는 차별화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해 대졸 실업자가 사상 최대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들어 대졸 여성 실업자 수가 사상 최대치를 경기 불황 속에 취업문은 갈수록 좁아지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근로 그러면 이제 회원 학교들을 조금 거명을 하시면서 예. 특성화 대학의 좀 성공 사례를 좀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떤 분야들에서 어떤 학교들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 한국 성강기 대학 같은 경우는 성강기 분야의 전문 대학으로서 뭐 100% 취업이 됩니다. 엘리베이터를 예, 전문으로 그렇습니다. 하는 대학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뭐 유일한 아주 자동차 대학. 네. 그리고 또 미디어 분야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동아방송예술대학이라든지 네. 또 청강문화산업대학이라든지 그런 대학들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인천재능대학교도 회장님 계시는 학교. 호텔 예식 조리 분야의 네. 특성화 대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중요한 것은 WCC 대학이라고 해가지고 네. 월드 클래스 칼리지라고 해서 전문대학 140개의 15%에 해당하는 네. 대학을 교육부가 지정한 그런 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대학들이 그야말로 특성화를 이루고 있는 대학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경상도 지역에 가면 거제 전문대학 예를 들면 거제 네. 조선소가 거기 2개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암공업대학 진주에 있는 그리고 대구에 있는 영진전문대학 그다음 영남이공대학 그리고 대전에 있는 대전보건대학을 비롯해서 또 영남, 호남 심지어는 강원도까지 네. 21개 대학들이 나름대로 특성화 대학으로서 위치를 굳건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회장께서는 이 교육 관료로 일을 쭉 해오셨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입장을 듣고 싶은데 말씀이죠. 이 대학이 나름대로 자기의 입장과 비전에 따라서 이런 그 변화를 자율 조정을 하기를 바라는지 아니면 행정력이 동원돼야만 이게 일정한 시기에 좀 소정의 성과가 나오는 건지 어떤 사안으로 보십니까? 그것은 적절하게 두 가지가 다 병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대학 사회가 협의회장님으로서 자유를 요구하시진 않는군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대학 사회가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변화를 싫어하는 집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 수가 이렇게 급격하게 줄어드는 이 상황을 네. 잘 설명하고 정부가 어느 정도 정책적으로 이 대학 구조개혁과 정책을 같이 연결시키는 것이 대학 현장에 긴장감을 불어넣는 것이 되고 또 대학 현장에서는 그것을 또 기초로 해가지고 자구 노력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대학의 구조개혁은 구성원들의 자율적인 그런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내는 것이 학생에게도 좋고 또 대학 자체에게도 좋은 겁니다. 결국 이 대학을 가장 경쟁력 있는 모습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은 이 구성원들의 머리에서 열심히 토론해가지고 정성을 들여서 만들어내는 것이 결국은 학생들에게 좋은 대학으로 탈바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병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내 구성원들의 그 자율성이 보장되는 가운데 네. 정부와의 협력이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군요. 네. 그럼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가 적절히 또 지원도 해가면서 유도해야 되는 측면이 있다. 정부가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이 재정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 가지고 좀 이러한 구조 조정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뭐 보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요 정년기의 학생들이 이 교양 있는 지성인 또는 책임 있는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인성교육 문제는 그러면 어떡하나 이런 또 걱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대학에 가서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이 죄를 짓지 말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말자는 것은 학생들의 정성을 다하자 하는 것인데요. 네. 그 정성을 들이자고 하는 핵심이 뭐냐면은 인성입니다. 결국은 좋은 인재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인성을 가진 그리고 또 좋은 기술을 가진 인재가 좋은 인재 아닙니까? 네. 그 좋은 인성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이 되었다라는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야만이 인성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인성의 바탕 위에 지식과 기술이 합쳐져야만이 좋은 인재가 될 수 있는데 그 이후에서 능력 중심 사회로 가는 첫걸음이 인성이다. 그래서 사람이 되었더라. 그러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자기가 조직에서 최고의 인재보다는 최적의 인재, 그 조직에 적합한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남을 배려할 줄 알고 같이 합할 줄 알고 또 같이 노력해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인재가 인성이 잘 된 그런 인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람이 되었더라는 평가를 받는 것이 강건이기 때문에 몇 년 전부터 전문대학에서 정성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4년제 일반대학과 찾아야 된다. 이렇게 좀 제가 자랑도 하고 싶은 그런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흔히들 이제 전문대학의 그 진면목에 대한 그 깊은 이해 없이 예컨대 좀 오해로 비롯된 열등감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혹시 학교를 다니지 않을까 그런 기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지금 말씀하신 이런 전문대학의 오늘의 변화를 놓고 보면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군요. 이 학생들에게 어떻든 간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입학 전형에 있어서도 면접도 봅니다.
그 면접을 떨어뜨리기 위한 면접이 아니고 예를 들면 왜 이 대학을 와야 되느냐 또 왜 이 전공 이 학과를 선택해야 되느냐 이게 들어오는 단계에서 자기의 그 정체성을 잘 알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들어오는 학생들은 목적을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나중에 중도 탈락이라든지 또 자기가 하고자 하는 공부를 열심히 재미있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된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많이 느꼈기 때문에 다른 여러 전문대학에서도 최근에 그런 부분에 떨어뜨리기 위한 면접보다는 예. 그냥 들어오고 싶어 하는 학생을 뽑는 면접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일이나 공부나 재미가 있어야 성과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그렇게 재미있게 공부했다면 실력이 있기 때문에 인성과 기술을 익혔으니까 나중에 현장에 가서도 인정받는 직업인이 되는 겁니다. 그 인정받으면 또 보람도 있고 재미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능률이 오른다는 것이죠. 네. 일하는 능률은 결국 그 일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면은 그 일이 잘 안 될 때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 문제 해결 능력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창의력이라고 창의력이다. 저는. 예. 그렇기 때문에 정성을 얼마만큼 열심히 들이느냐에 따라서 창의력, 문제 해결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문제 해결 능력이 많이 생기면은 재미가 있어지기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우리 전문대학 출신들이 급여나 승진이나 이런 데서 네. 그 까닭 없이 불이익을 받던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이제 능력을 인정해 주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사회에서 제일 걸림돌이 제가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첫째는 사회의 인식이 아직도 전문대학이 변한 만큼 사회가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그러고 이거는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정부 쪽의 인식이 아직도 미흡하다.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예. 38년 동안을 제가 정부 쪽에 있었습니다만은 전문대학을 알기로 우습게 알고 전문대학을 잘 몰랐습니다. 지금 이제 교육부의 조직도 상에서 가장, 국장, 실장, 차관, 장관 이렇게 돼 있는데 가장급 이상 간부 중에서 전문대학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전문대학을 잘 모르는 것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현장에 나가서 정말 전문대학이 효자다. 실질 경험을 하고 정말 행복하다 하는 것을 일일이 설명하고 하기 때문에 정부와의 소통에서 많은 성과를 보고 있고 또 그런 노력들이 결국은 사회적인 인식을 바꾸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항상 모든 문제는 또 상대가 있습니다. 지금 일반 대학에서 또 왜 거기서 이렇게 교육 연한을 넓히느냐, 뭐 가족까지 학사학위를 주느냐 이렇게 또 볼멘소리를 하고 있지는 않던가요? 그거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기후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대학이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학생이 혜택을 보는 겁니다. 지금 학생들이 학벌이라는 그 멍에 때문에 4년이라는 세월을 그 많은 기간 그리고 1216만 원만 들여도 되는 학비를 3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또 가야 되는 그 낭비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전문대학이 제대로 작동만 되면은 주저없이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대학 수업연한이 2년 내지 3년으로 되어 있지만은 무조건 3년으로 가는 학과들이 없습니다. 그게 한 4분의 1 정도 됩니다. 아, 필요할 때만 갑니다. 그리고 4년이라고 이렇게 열어놓는다고 해도 다 4년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극히 필요한 일부 학과만 가기 때문에 그것도 정부가 교육부가 교육과정이나 NC에서
국가 직무 표준 예. 능력 표준을 중심으로 해서 검토해가지고 인원 수급을 보면서 그거를 인가를 받아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과민하게 볼 필요는 아니다. 필요가 없고 예. 또 그것이 결국은 전문대학을 선택하고자 하는 많은 학생들에게 주저없이 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정말 좋은 일이다. 자, 그러면 말씀하신 이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을 이제 전문대학 교육에 연계하는 방안인데, 이것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걸로 보이십니까? NCS. NCS가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이라는 것이 결국은 전문대학을 특성화하면서요. 예. 그냥 특성화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직무 표준을 정부가 정하는 것입니다. 예. 결국은 2013년까지 536개의 그 NCS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14년에 241개를 개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정부에서 필요로 하는 세분류 NCS 833개 중에서 777개를 다 개발하는 겁니다. 그 56개는 이제 간호, 의료, 유아교육 이런 부분들은 인정을 통해서 정부의 인정을 통해서 국가가 인정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특별히 우리가 NCS를 통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되어 가지고 적용이 된다고 하면은 결국은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우리가 거기 맞춰서 맞춤형 인재를 만들어 준다. 그리고 맞춤형 실무 교육이 반드시 뒤따라야 이 교육 과정을 소화해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냥 이론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 산업계와 교육 전문가가 같이 머리를 맞대서 이루어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교육을 거치면은 결국은 그 인재가 산업체에서 필요한 인재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어지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부 회원 학교에서 있다는 학과 예컨대 뭐 삼성 디스플레이반, 뭐 SK 하이닉스반 뭐 이런 형태의 그 직업 교육으로 간다 이런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대학에서 인재를 길러냈지만은 산업 현장에서는 쓸 인재가 없다. 그런 말 많이 하죠. 그 미스매치 현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 산업 현장에서 원하는 그 인재를 대학에서 만들어서 보내주기 때문에 스펙을 보내라. 그렇습니다. 맞춰서. 같이 이론해가지고 교육 과정을 만들고 교육하고 산업 현장에서.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바로 현장에 가면은 필요한 인재로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돈도 좀 대주면 안 되나 모르겠어요.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겠죠. 예. 자기네들이 다 됐을 사람인데. 그렇습니다. 예. 그럼 학비는 더 내려갈 수도 있는 겁니까 앞으로? 앞으로 학비는 사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예. 그래도 한 6년 동안 정부 정책에 의해 가지고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기 위해서 동결돼 있었습니까? 동결 또는 인하를 해왔습니다. 6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교재, 교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환경 문제. 그래서 꼭 필요한 교육에 필요한 경비들은 이제 정부 차원에서 좀 뒷받침을 해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런 자리를 이렇게 잘 해내시는 건 예전에 행정의 달인 실력을 발휘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그것뿐 아니고, 평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소신이 항상 그 열정을 가지고 일에 몰입한다 하는 그런 생각 가지고 해오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저는 재미있습니다. 하는 일들이. 귀찮거나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힘든 일일수록 그 일을 이뤄내면은 더 보람이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 일 자체가 일을 이뤄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업명장대학원도 제가 참 이렇게 이색적으로 들리면서 더불어 기대가 되는데 그러면 기술 석사 교육을 한다 이런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특수한 분야의 기술이 있는 경우에
그 기술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경우에는 그거를 감당할 대학이나 대학원이 사실상 갖춰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계속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해 준다. 그러나 이것을 뭐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 예. 한 전국에서 4군데 정도 시범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것도 하나의 문을 열어준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좋은 제도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착이 잘 되면 또 기술 박사도 할 수 있는 문제겠습니다. 예, 그거는 차후의 문제고요. 우선의 석사 과정만이라도 우리가 만들어주는 것이 그분들의 계속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장치가 아닌가. 지금 성공적인 사례 중에 하나로 알려진 어느 지방대학은 일본 투자 기업반 이런 전공도 있던데 이런 식의 해외 취업 교육도 점차 확산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이제 이 시장을 해외로까지 늘려가지고 또 해외에서도 이제 맞춤형 그런 인재를 우리 한국에서 또 만들어서 파견해 주면은 그만큼 또 인재를 우리가 한류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다양하게 이제는 경쟁력을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교수 요원들도 좀 더 수준과 양적으로 좀 확보가 잘 되겠습니다. 이런 지역 전문가를 길러내시려면. 예, 그 점에 있어서는 이제 정부가 이 정책적으로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산학협력 중점 교수 제도라는 것을 몇 년 전부터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건 뭡니까? 산학협력 중점 교수라고 하는 것은 산업 현장에서 오랫동안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인재를 네. 교수로 쉽게 받아들여서 별도의 그 채널이 있군요. 예, 그래서 산업 현장과 교육 과정이라든지 또는 교육을 할 때 긴밀한 협력하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 그리고 이제 교수로 한번 채용되면은 정년 때까지 오래 가지 않습니까? 또 그 변화하는 그런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경우에 바로 현장에서 그런 일을 했던 분들이 대학에 와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가르치고 네. 하면은 그만큼 결국 그 현장의 그런 필요한 인재를 바로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럼 해외 문제도 그런 해외에서 활동하신 분들이 와서 교수님을 하신다 이런 말씀이군요. 그래서 그런 대학 교수를 받아들이는 문을 네. 이렇게 열어놨기 때문에 네. 그 산학협력 중점 교수 제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그렇게 들어온 교수를 예. 일정 수업 시간을 반드시 해라 이렇게 하면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 일반 수업을 담당하는 교수보다 훨씬 적은 일주일에 한 4시간 정도 수업 부담을 가지고 그런 역할을 하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정착이 되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 사회의 변화가 많군요. 그렇습니다. 그럼 기존 그 전임 교수들하고 잘 지내십니까? 훨씬 도움이 되지요. 그 기존 교수님들이 갖지 못한 생생한 현장의 기술을 바로 접목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네. 서로가 그건 도우면서 갈 수가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회장님도 아까 말씀 중에 등록금이 좀 동결된 어떤 어려운 점도 있고 또 사실 뭐 사립대학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재단 전입이 또 쉽지 않은 측면도 있는데 이런 걸 육성을 하려면 정부가 좀 돈을 들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드려야 됩니다. 지금 뭐 나온 돈들은 어느 정도면 또 어느 정도가 필요하신지. 사실 이제 2013년도까지는 예. 교육 역량 강화 사업이라 해가지고 2,540억 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이제 특성화 전문 대학을 하면서 2,669억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 역량 강화 사업보다 156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네.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등록금도 동결되고 또 인하하는 대학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10년 후에, 5년 후에 정부가 많이 지원하면 뭐합니까? 지금 이 변화하는 시기에 지원도 적기를 감안해야 됩니다. 지금 이런 시기에. 지금 필요하단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가장 투입하면은 산출 효과가 높는 전문대학의 특성하에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면은 그게 쉽게 말하면 남는 장사다. 네.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열심히 또 활동하셔서 내년엔 좀 더 반영이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소망하는 예산은 어느 정도를 또 따오셨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적어도 이 막바지에 저희들이 4,100억을 요청을 해가지고 2,700억 정도 된 건데. 된 건데요. 그래서 최소한 3,500억은 돼야 되겠다. 3,500원 돼야 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50% 이상은 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난해 전문대학 엑스포는 아주 성공적이셨는지요? 예, 저희들이 기대한 것보다도 성공적이었습니다. 네. 한 8만 명의 학생, 학부모, 시민들이 다녀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민들이나 학부모들, 학생들이 그 엑스포 현장을 보고는 전문대학이 이렇게 이런 곳이구나 하는 그런 감동을 주었다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전문대학 구성원들도 참여하는 대학에서 현장에 와서 다른 대학들의 그 엑스포 현장을 보고는 자긍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이 전문대학 엑스포는 계속해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학생들에게 좀 더 그 비전을 주신다면은 이런 학생들은 우리 전문대학에 와서 꿈을 좀 펼쳐라. 예, 전문대학 이제는 오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와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문대학에 와서 꿈과 끼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학생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전문대학들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고 정부가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좋은 인재로 만들어낼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 더 좀 설명을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금의 특성화고 마이스터고가 있지 않습니까? 또 이 전문대학에 가고자 하는 길하고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고 서로 이 보완 관계가 되는지 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제 이 마이스터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제도가 전문대학에 득이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손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득이 되는 부분은 결국은 능력 중심 사회를 만드는데 역할을 하고 있다. 마이스터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출신들이 바로 산업 현장에 나가서 자리를 잡으면은 결국 능력만으로도 이 사회에서 승부를 걸 수 있다 하는 그런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차이는 이제 마이스터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는 기능 중심의 중등 단계의 교육이라고 한다면은 이 전문대학은 기술 중심의 고등 직업 교육 중심의 단계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전문대학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고등 단계에서 그동안에 전문대학에 진학을 많이 하던 부분이 이제 대학을 지나가지 않고 바로 산업 현장에 나가니까 학생들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우리한테는 조금 마이너스가 됩니다만 그러나 산업 현장에 바로 나갈 수 있고 앞으로 이제 이 선취업 후 진학 제도가 정착이 되면은 결국은 좋은 기능을 가진 학생들이 산업 현장에서 일하다가 기술을 연마하기 위해서 전문대학을 찾게 되는 그런 시기가 도래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특성화 고등학교, 마이스터 고등학교와 대학 사이의 샌드위치다 이런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는 맛있는 샌드위치가 될 것이다 전문대학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우리 학생들이 또 이 여러 가지 장학금이라든가 학생 복지 문제라든가 전문대에 가면 어떤 환경에서 공부하게 되는지 등록금은 또 어떻게 조금 더 가벼워지는지
그런 그 얘기 좀 해주시죠. 예, 전문대학이 본래 가지고 있는 강점 자체가 일반 대학보다는 적은 등록금으로 또 짧은 수업 연한이기 때문에 결국은 주머니 사정이 딱한 학생들에게는 좋은 대학이 전문대학이고, 그리고 특히 실질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적성에 맞는 찾아서 오는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거기에 맞는 인재로 만들어서 정말 좋은 인재로 만들어주는 대학이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낭비적이지 않다. 그래서 그런 좋은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정부가 이러한 좋은 장점을 가진 전문대학을 제대로 지원하기 위해서 전문대학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된다. 통계를 보면은 전문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의 숫자가 일반 대학보다는 가정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어려운 학생들을 배려하는 입장에서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늘려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에 계실 때도 원래 정무 감각이 높으신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만, 예. 지금 이 여러 가지 난제 속에서 예. 또 그러나 반드시 또 이겨내야 되는 예. 전문대학 현실에서 사회나 학내 또 정부와의 관계에서 좋은 접점을 좀 만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예, 라이언 감사합니다. 네. 예, 예. 네, 오늘은 한국전문대학 교육협의회 이규 회장과 함께 전문대학의 개혁 과제 또 앞으로 전문대학이 나아가야 될 발전 방향에 관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대학 전반이 거듭나야 하는 오늘의 현실입니다만은 특별히 이 전문대학은 고등직업교육과 또 평생교육 중심 기관으로서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만큼 빠른 시간 안에 대학의 현안을 해결하면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변화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